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환입니다. 오늘도 교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예고해 준 대로 그 온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스터에서의 온도계 요거의 내용을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좀 전에 그 로이퍼 대표님이랑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이퍼 대표님께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인정할 거는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실제 음반을 낸 사람이 가수는 다르죠. 예. 프로 선수가 다른 것처럼 실제로 로스터를 양산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대표님께서는 저랑 다른 또 심도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얼른 무릎을 꿇고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들을 확인받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이퍼 대표님, 어윤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전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 로스터 내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 온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바티노 예전 기계, 예전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그 온도계에 꽂혀 있는 위치로 봐서는 이제 드럼 내 온도를 이제 표시를 하겠는데, 그 온도계 같은 게 1차 크랙이 174도에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스터의 온도도 뭐 160도에 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프로바티노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럽에서 쓰는 것들, 미국에서 쓰는 것들은 110V로 되는 거죠. 그래서 헤르츠가 달라요. 그러다 보면 RPM 속도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되는 온도 범위가 약간의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계 같은 게 174도에 이제 나온다 그러면 174도에 맞게끔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지고 가면 되죠. 거기에 맞춰서 로스팅을 하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제 RPM 속도가 좀 더 빨라지니까 더 대류를 좀 더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174도의 온도를 배출을 해도 그거를 실체 꺼내 가지고 원적외선 그 온도계로 측정을 해봤더니 196도, 197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온도계에 따라 가지고 이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타입의 온도계를 쓰는데, K가 이제 코리아의 뭐 약자겠죠. K타입의 온도계를 쓰는데 어느 정도의 측정할 수 있는 값이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국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도에 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쵸?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온도계 그 센서 파이가 뭐 2.3파이, 1.2, 뭐 1.7파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어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얇은 게 좀 더 민감하다, 이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로스팅을 할 때 실용적으로 쓰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제 그 전문가들 아니면 제조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뭐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잘 쳐야겠죠. 우리는 피아니스트죠.
예,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이 로스터로 가지고 어떻게 로스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예,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온도계 타입에 따라 가지고 측정되는 값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 자, 보면 빈 템퍼레처가 있죠. 예, 콩 온도, 그리고 내부 온도, 그리고 배기 온도. 요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자, 프로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배기 온도만 있었어요. 배기 온도. 배기 온도로 그냥 로스팅을 했어요. 그걸로만 해도 그냥 충분해.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댐퍼가 생기고, 프로박 같은 경우에도 내부 온도, 그러니까 빈 템퍼레처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콩 온도가 뭐고, 내부 온도가 뭐고, 배기 온도가 뭐고, 여기 합해서 하나 더 드럼 온도, 이게 뭔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로스터에 적용을 시킬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 당연하죠. 콩 온도만 보면 됩니다. 콩 온도. 빈 템퍼레처. 빈 템퍼레처. 빈 템퍼레처. 콩 온도만 보고 빼면 됩니다. 콩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콩이 열을 받고 있다는 증거고요. 콩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콩 온도가 열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고요. 콩 온도가 중요하죠. 콩 온도. 그러면 배기 온도는 어떤 측면이 있냐? 배기 온도는 보통 이제 이게 드럼이고요. 이게 드럼이고요. 이게 로스터면요. 예, 이쪽에 꽂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콩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콩이 위에서 안에서 이제 이렇게 교반 날개가 섞어주면서 온도계를 스치면서 빈 템퍼레처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빈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용량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얘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약 1kg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g 정도까지는 빈 템퍼러처로 측정을 하고,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반 날개가 섞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빈 온도가 측정이 안 되면 프로파일이 어글러지겠죠. 그러니까 빈 온도가 내가 작은 용량을 넣었는데도 프로파일이 정확하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콩 온도라는 거는 이제 알겠죠? 실제로 콩이 닿고 있는 그 온도, 콩의 온도, 반응을 일으키는 콩의 온도가 콩 온도고, 그러면 배기 온도는 무엇이냐? 내부 온도는 이 안에 있는 내부 온도, 그죠? 내부 온도는 이 안에 있는 내부 온도, 안에 들어가 있는 실제로 대기의 온도죠. 대류에 의한 대기의 온도를 내부 온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드럼 온도는 무엇이냐? 하나 둘씩 하겠습니다. 콩 온도 됐고, 제일 중요한 콩 온도. 콩 온도로만 하면 돼요. 배기 온도는, 내부 온도는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온도, 그쵸? 전달되는 안에 있는 에어의 온도, 대류의 온도, 드럼 안에 있는 대류의 온도, 그리고 배기 온도는 올라가는 배기 온도. 배기를 시켜줘야 되죠. 전의 영상, 배기에 대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기 온도. 근데 여기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배기 온도를 어디에다 꼽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온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10도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어느 부분에 위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배기 온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찬 공기가 유입돼 가지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대기 온도를 측정을 하는데 와류가 생길 수가 있고 대기의 흐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거, 뭐 요렇게 꺾이는 온도, 정체되는 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치에 따라 가지고 배기 온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최대한 가깝게 배기와 가깝게 측정을 하는 게 조금 더 그 편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기계에 따라 가지고는 이쪽에 배기 판에 꽂혀 있는 것도 있어요. 오즈터크는 여기에 꽂혀 있어요. 여기 이게 어느 위치에 따라서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배기 온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기 온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쵸? 배기 온도, 내부 온도, 콩 온도, 드럼 온도가, 드럼 온도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게 된 이유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샨 프로그램이 이제 생기면서 배기 온도와 드럼 온도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쁜 그래프를 원해요. 그러니까 배기 온도가 드럼 온도를 끄집어 올라가면서 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역전되지 않고 역전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프로파일. 그러다 보니까 배기 온도가 그때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배기 온도가 어떤 개념이었냐면 서브적인 개념이었어요. 서브적인 개념.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배기 온도가 있고 여기 드럼 온도가 있으면 배기가 원래 평상시 프로파일보다 배기 온도 차이가 조금 줄어들면 배기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 아, 좀 막혔나? 배기 청소를 다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봐야 돼요. 안정적으로 그냥 배기 온도가 쭉 올라가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거 정도만 체크하는 부분이 배기 온도였는데 이제 이러한 아티션 같은 프로그램이 등장함으로써 그래프를 좀 이쁘게 만들고 배기 온도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 온도가 드럼 온도를 올라가는 프로파일이 안정적인 프로파일이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근데 너무 거기에만 또 신경 쓰고 배기가 역전되고 배기가 드럼을 역전해요. 그러면 막 이렇게 크게 막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중요한 거는 이 콩이 열을 받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콩 자체가 열을 받고 콩이 열을 흡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콩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열을 못 받는 걸 반증하는 거고 콩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열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배기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콩이 열을 받고 있으면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열에 의해서 이런 측정될 수 있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아, 배기가 내부 온도, 콩 온도를 이렇게 역전했어요. 그러면 막 그렇게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콩이 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시간에 터트리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배기 온도는 아까 여기 그래프의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도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 배기 온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냐. 그러니까 결정 짓자면 배기라는 거는 이 배기를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음식을 할 때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해요. 안에 열기를 좀 가두는 느낌이 있어. 초반에는 더욱더 안에 좀 가둬놓고 써야 돼요. 열을. 후반에 약간 좀 배기와 그 영상을 참조하세요. 배기가 있어야지 온도가 상승이 하는데 초반에는 열을 가둬놓고 쓰는 냄비 뚜껑을 닫는 그러한 역할로 배기를 씁니다. 닫아놓고 써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열기도 하고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그래서 배기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그 드럼 온도보다 다시 하겠습니다. 콩 온도보다 높게 형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뚜껑을 딱 열어버리면 토축을 딱 열어버리면 드럼 온도가 훅 떨어지죠. 그 이유는 이 부분에 있는 배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쵸? 여기를 또 닫아 놓으면 이쪽으로 가는
여기를 닫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얘도 올라가면서 스쳐가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닫아놓으면 또 온도가 안 올라가요. 이걸 살짝 열어줘야지 또 얘가 스쳐가면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센서라는 게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만들고 싶어 가지고 이거를 열고 닫고 토출구를 열었다가 이걸 열었다 하면서 이제 맞추죠. 맞추는데, 맞춘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낮은 온도에서 그 투입을 하면 배기 온도가 역전이 좀 더 빨리 일어나요. 네. 그렇지만 콩은 실제로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 온도가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된다는 것은 열을 너무 많이 뺏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열을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이제 드럼 온도라는 게 있는데, 드럼 온도는 실제 콩이 달궈진 이 드럼을 의미합니다. 드럼의 온도예요. 요거는 측정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여기서 열기를 내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전도복사열을 쓰잖아요. 전도복사열을 쓰면 얘도 전도열을 쓰는 거예요. 배기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도복사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콩은 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 열을 받고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에? 배기가 떨어져 버렸어. 배기가 나를 콩 온도를 떨어뜨렸어. 계속 낮게 형성되는 것도 문제인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고 또 올라가고, 그래도 사실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걸 맞추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면서 실제로 콩 온도가 중요하다. 내부 온도, 배기 온도. 배기 온도는 약간 예전에는 서브 개념이었다. 몰라도 계속 로스팅 잘 했어요. 그죠? 그리고 드럼 온도는 실제로 이 달궈진 이 드럼의 온도인데, 이 드럼 온도는 계속 열을 내뿜고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가는 열이 있더라고 해도 콩은 전도에 의해서 열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다가 역전이 되거나 1차 크랙을 전후로 해가지고 풀 배기로 해버리거나 배기가 나가 버리거나, 그쵸? 또 이제 열을 이제 1차 때 너무 불을 껐다가 켜는 타이밍을 너무 늦게 가면 이제 그러니까 콩 온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배기가 많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용량이 5kg와 1kg가 있으면 5kg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가마솥이랑 조그마한 주전자를 설명할 때 설명했죠. 그러니까 5kg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볶이는 거는 안에 그 대기열이 용량이 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볶이죠. 그러니까 1kg는 훅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고, 또 용량, 이게 1kg짜리에 300g을 볶냐 500g을 볶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예. 대기가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닫아놓고 써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보통 로스팅을 이제 오래 하거나 아니면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제 이제 본능적으로 이걸 다루죠. 그리고 요리하듯이 이제 주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모든 부분이 능숙할 수 없으니까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개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기 온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콩 온도를 좀 기준으로 해서 로스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얘기를 했었냐, 일단 TP 얘기는, 겨울철에 TP 얘기는 다음에 시간 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콩 온도, 내부 온도, 배기 온도, 드럼 온도. 정리하자면 콩이 스치는 온도를 재는 거고, 양량이 작았을 경우에는 파일 온도, 내부 온도를 재는 거고, 300g까지는 그 콩의 온도가 측정이 되는 거, 로이퍼 기준, 로이퍼는 그렇게 시뮬레이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기 온도는 어느 위치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어느 정도 꾸준히 높은 농도에서 형성되게끔 배기를 세팅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예? 되게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별 얘기 없네요. 그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기온도, 콩온도, 내부온도, 드럼온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그죠?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의 위철원입니다. 오늘도 교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교육생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튜닝 얘기가 나왔어요. 튜닝.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거 찍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영상을 그냥 처음에는 생각 없이 찍다가 지금은 조금 압박이 있습니다. 예, 시작한 일에는 끝을 봐야 되는데 시작은 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좀 지금 구독자들이 되게 이제 수준들이 많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고 뻔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에 약간 시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소재 고갈에 시달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오늘 주제는 튜닝입니다. 튜닝. 튜닝이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뭐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오토바이 튜닝 이런 거는 외국 같은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오토바이 뭐 아메리칸 초퍼인가 그 오토바이 튜닝도 하고 뭐 자동차도 막 이렇게 막 튜닝하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면 약간 양카라 그러고 좀 그렇죠. 좀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로스터도 이제 튜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튜닝을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진짜 로스터가 안 좋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진짜 로스터가 좋아서 로스터가 안 좋은 것들은 약간 콩이 뭐 스코칭이 난다든지 또 뭐 화력이 뭐 부족하다든지 뭐 화력이 좀 너무 뭐 하여튼 좀 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밸런스가 좀 안 맞았을 때 튜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옆집이 예를 들어서 옆집이 내가 쓰는 로스터랑 똑같은 걸 사용해요. 그리고 또 똑같은 콩을 사용해요. 이랬을 경우에는 차별화 둘 수가 없죠. 어디서 받는지도 똑같고 뭐 쓰는 로스터도 똑같고 아무리 뭐 좋은 로스터를 쓴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독특한 캐릭터 나는 로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약간 지금 단종된 그런 로스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차별성 때문에 그런 게 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독일제 옛날 프로박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국내에서 튜닝을 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어떤 소망입니다. 꿈이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좀 기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계속 제가 이제 막 얘기하면서 저 가지고 올 텐데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밑밥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꿈은 이루어질 거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튜닝이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뭐 인텔리젠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90kg 고도 로스터 지금은 합병됐죠. 프로바스에 합병된 고도 로스터를 개조해서 홍보도 뭐 50년대 스투트가르트 철을 사용한 무쇠 솥단지 옛날 주물로 이용한 뭐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일본에서도 뭐 50년대 프로바 뭐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산업기구들이 좋은 산업기구들이 나왔을 때 로스터도 거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적인 요소로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요. 또 바하 커피 같은 업체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로스터를 화구수를 뭐 늘리다든지 아니면
안에 방열판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독특한 자기만의 어떤 그 가게만의 그 로스터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 튜닝의 끝은 뭐 순정이다, 그쵸? 엔지니어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로스터를 설계하고 또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다 구현이 되는 거죠, 로스터를 통해서. 예. 그런데도 그 튜닝이라는 거는 좀 더 다른, 좀 더 색다른, 좀 더 나은 커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차 튜닝하는 거, 오토바이 튜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양산형 차가 있는데 좀 더 좋은 뭐 차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서 사실은 많은 데이터가 있는 업체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댐퍼라든지 뭐 스테빌라이저, 뭐 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속들의 어떤 뭐 세팅값, 뭐 자동차 리뷰해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인 거죠. 밸런스가 잘 맞는 거죠. 좋은 로스터는 어떤 화력이라든지 배기라든지 RPM이라든지 이게 잘 맞아서 떨어지면 이제 큰 고민을 안 하는데, 이제 좀 그런 데이터가 없는 그런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튜닝도 생각해 볼 만하다. 아니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독특한 로스터를 만들어서 우리 가게만이, 우리 샵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맛을 내보고 싶다, 그런 일본식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다양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튜닝의 요건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어떤 점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현대 그 로스터의 제조 과정 중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됐는지까지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거 화목난로예요. 화목난로인데, 화목난로를 그냥 피웠을 때 그 불을 하면 이게 굉장히 그 배기관이 뜨거울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는 열이 140에서 320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고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화목난로 안에 여기다가 배기판을 탁 꽂아 놓으면 열기가 바로 못 나가고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살살살살 나갑니다. 이거는 90에서 200도. 그러니까 온도 자체가 덜 뜨거운 거죠. 예. 대류가 막혀서 안에 그 전도 복사열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나오는 열이.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판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도 이런 대기의 흐름과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로스터에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실내로 하겠습니다. 이중 드럼이, 옛날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이중 드럼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싱글 드럼에 밑에 판을 대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판 하나만 딱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그죠? 두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없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아무리 드럼이 이제 두꺼운 재질이면 조금 덜 하겠지만 얇은 재질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얇은 재질의 로스터가 이렇게 불에 닿는 듯한 그런 로스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드럼이 얇았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데워질 수가 있죠. 예, 부분적으로.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열이 이렇게 쌓이거나 열기가 쌓이거나 부분적으로 또 잘 섞어주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탄력녀가 있습니다. 스코칭이 되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닿았을 경우에. 직화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여기에다가 방열판을 하나 딱 대버려요. 영어로는 히트 쉴드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늘 배웠습니다. 히트 쉴드 딱 해버리면 닿는 면적이 없어지는 거죠. 예, 닿는 면적이 없어집니다. 닿는 면적이 없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기를 쓰는 거죠. 예. 이러려면, 방열판을 대려면 요건으로 뭐 배기를 더 세게, 불을 더 세게 해도 되죠. 불을 더 세게 해도 이게 닿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탄력녀가 없고
첫 번째가 탈 염려가 없다. 전도율을 떨어뜨린다.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가 좀 대류열을 더 많이 끌어당겨 쓸 수 있다. 아무래도 열량을 더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류열을 더 많이 쓴다. 네. 방열판을 탁 대면,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근데 필수적으로 방열판을 대려고 하면 열량이, 로스터 자기 쓰는 열량이 남아야 돼요. 네. 될 정도로 하려면, 아니면 구멍을 살짝 뚫어도 되고요. 보면 이제 튜닝한 그 영상을 오늘 또 교육생이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튜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이제 본인이 자기 의견을 피력했는데, 예, 공감합니다. 예,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화력을 높일 수 있고, 좀 대류열을 좀 쓰게끔,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건 단순히 어떠한 그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실제 로스팅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열을 갖다가 대류열을 많이 쓸 것 같고, 땡겨서 쓸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그 로스팅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그러니까 로스터의 엔지니어들이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실제적으로 좀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해보면 이런 측면이 조금 있겠지만서도 실제적으로 이걸 달았을 때, 아예 방열판을 달았을 때 화력은 완전히 많이 떨어지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단순히 탈 염려, 이걸 생각을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탈 염려를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되어지는 거에 스코칭의 어떤 염려를 피할 것인지, 아니면 대류를 많이 쓸 것 같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그 화력에는, 이게 돼버릴 경우에는 화력 손실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가늠을 해서 될지 말지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이 개념인데, 실제적으로는, 실용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로스터에 작용을 하는지까지, 예, 고민을 해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프로바도 딱 대고 이제 썼지만서도 나중에는 이제 이중 드럼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중 드럼. 요즘에는 이중 드럼을 많이 선전을 하고, 예전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그 드럼 자체가 이제 주물이었으니까, 그죠? 판이 두꺼운 거죠. 아예 그냥 판이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판이 두꺼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 열 보존율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열을 지속적으로 잘 콩이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네. 화력도 많이 쓸 수 있는 거고요. 화력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는 대류도 많이 끄집어 당겨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 좋은 로스터인데, 이중 드럼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달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또 기술 자문의 어떤 힘을 빌어서 또 제가 이제 또 전화를 해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중 드럼이라는 개념 자체는, 첫 번째 이중 드럼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전도열을 갖다 떨어뜨려서 스코칭이라든지 골고루 있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좀 RPM도 조절해야겠죠. 예. 그런 게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골고루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게 전도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단은 공기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공기라는 매체가 부분적으로 집중되는 불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드럼 안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중컵이에요. 이렇게 이중컵. 물 담아도, 물이 막 뜨거운 걸 담아도 곁에가 별로 안 뜨겁죠. 안에 이제 공기층이 이걸 방해를 하니까, 전도를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균일하게 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직접 닿는 것보다 공기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안에 내부 드럼이 이제 데워지니까, 그래서 이걸 딱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드럼의 튜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게 뭐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원리에서
튜닝이 이제 출발했다.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RPM 속도도 조절이 되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RPM 속도가 달라지면 근데 RPM을 속도를 달리해도 쓰는 것만 이제 맞춰서 쓰게 되니까 크게 그걸로 가지고 조작을 안 하는데, 어쨌든 RPM 속도가 달라지면 또 대류열과 전도열에 영향을 주는 거죠. RPM이 느리면 처음에 전도열을 많이 쓰다가 후반부에는 대류열을 좀 못 쓰는 현상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RPM도 튜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RPM도 조절되고 화력도 조절되고 펜 속도도 조절되고 배기를 조절하는 그런 것도 있죠. 기센 같은 경우 다 조절할 수 있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기술이 발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극적인 특색 있는 커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저는 근데 좀 다시 역행해서 옛날 기계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튜닝을 해보는 게 제 이제 꿈인데, 어쨌든 어쨌든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드럼 재질이 주는 어떤 신비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기계를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새 기계가 좋답니다. 다시 못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로망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터는 옛날 독일 기계에 대한 로망. 자, 그래서 이런 구조에 의해서 버너도 계속 발달을 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메탈하이버 버너 이렇게 불꽃이 쫙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혼합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터보 형태로 공기를 막 이렇게 섞어서 이제 올라와주면 좀 더 강한 효율적인 연소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버너도 생기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로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세팅 값인 것 같아요. 안정감,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조화, 모든 게 조화롭게 됐을 때 그거를 딱 맞닥뜨리면 이제 찾아내는 거고요. 튜닝도 어떻든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제 튜닝까지 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고, 그게 이제 또 옛날에는 없었던 합금 기술이 새로 적용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는데, 이게 그렇게 로스팅이라는 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요리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잘 조화로운 세팅 값을 찾아서, 조화로운 배기 값을 찾아서 로스팅을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튜닝이라는 거는 근데 좀 그런 게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 거 보면 미국 애들은 막 그렇게 튜닝해서 올리고 막 재밌잖아요. 문화가 좀 더 다양해지고 또 개성 강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튜닝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있나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